우연한 만남 속에서 드러난 상철과 은호, 그리고 지역의 인연. 감춰졌던 관계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한편 쌍둥이의 진실 앞에서 우진과 은호의 유대는 더욱 깊어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영란은 또 하나의 퍼즐을 맞추게 되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선택을 시작한 영라와 성재. 사랑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결심은 마침내 고성이를 향해 서서히 압박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은호는 상철과 간만에 만나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지역. 의도치 않게 삼자 대면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은호는 그제야 지역과 상철이 부자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람은 잠시, 분위기를 읽은 상철이 먼저 나섭니다. 지금 수철 씨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 집에 가서 보자. 비켜줘야 할 상황임을 직감한 지역은 급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지역은 근처에서 숨어 두 사람을 지켜봅니다. 은호와 대화가 끝나고 헤어진 상철은 아들이 숨어 있는 걸 이미 눈치챈 듯 말합니다. 나와라, 다 보고 있는 거 안다. 아버지, 저 숨어 있는 거 아셨어요? 하. 사내 자식이 숨어서 지켜보고나 있고 쯧쯧. 상철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너 혼자 좋아한다는 여자 수철이 맞지? 수철이요? 그 친구 이름은 지은호예요, 아버지. 서로 진짜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었어. 지역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아니, 대체 은호와 무슨 사이길래 그래요? 내가 꼭 알려줘야 하냐? 일부러 말을 아끼는 상철. 아들을 골려주듯 끝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은호는 혼잣말처럼 생각합니다. 얼리 씨가 선배 아버님이셨구나. 그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상철의 얼굴.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담담하게 말하던 모습. 나이 앞에서 계속 좌절해야 했던 현실. 그 모든 게 은호에게 유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돕고 싶어. 은호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합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지역은 은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네, 들어오세요. 은호야, 우리 아버지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미소를 띤 채 눈을 반짝이며 묻는 지역. 은호는 웃음을 참고 대답을 피합니다. 제가 왜 대표님한테 내 친구까지 설명해야 해요? 친구라고? 우리 아버지가 은호 친구였어? 꼭 나이만 같다고 친구인가요? 마음이 통하면 친구죠. 은호, 너가 우리 아버지랑 마음이 통한다고. 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속으로 웃음을 삼키는 은호. 지역은 눈치 보며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퇴근 후 집에서 상철에게 물어보는 그였죠. 아버지, 은호랑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지역은 은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상철에게 애원하듯 부탁하는 신세가 되었죠. 네 결혼식에 왔었다며. 어떻게 마음을 돌리냐? 이제는 그때의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역은 아버지가 은호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웃음을 지었죠. 잠들기 전 다정이 상철에게 묻습니다. 당신 그 친구와 어떻게 아는 사이길래 지역이가 저래? 잡부로 일하러 갔을 때 실장으로 알게 됐어. 참 좋은 사람이야, 수철이. 이름이 수철이야? 지역이는 은호라고 하던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기로 했었어. 결혼하면 아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죽고 못 사는 사이 되겠네. 아이고,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지역이가 아무리 그랬어도 막상 내 새끼가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안쓰럽다, 여보. 지가 감당하고 넘어야 할 산이지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상철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자식 생각이 먼저인 부모였으니까요. 상철은 은호와 지역이 잘 되길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철에게 연락이 옵니다. 3일 정도 괜찮으시면 출근해주세요. 현장에서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은호는 하루 동안은 현장에 있으면서 살뜰히 상철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에 상철은 또 한 번 마음이 움직입니다.
퇴근길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때 지역 선배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 나도 당황스러웠는데 뭐. 할머니 돌아가신 거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은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역이 할머니와 함께 끓여줬던 죽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 한 그릇을 남겨두었다는 이야기를 담담히 얘기했죠. 상철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상철은 마음을 가다듬고 은호에게 말을 건넵니다. 지역이가 그런 건 처음이야. 여지껏 같이 살면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 얼마나 좋아하는 여자길래 저 녀석이 저렇게까지 하냐고 생각했지. 그 말에 은호는 살짝 당황합니다. 상철은 이어 말하죠. 부담스럽게 듣진 말어. 지역이가 수철이 좋아하는 건 진심이니까. 네, 저도 알아요. 은호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상처, 시간,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까지. 그래, 마음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하겠지. 상철은 말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지역이 봐주면 안 될까? 이미 봐주고 있어요. 미소 지으며 대답하는 은호였죠. 그렇게 상철은 둘 사이의 화살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매일같이 우진에게 찾아가는 은호. 회복해가는 우진에게 은호는 무엇보다 큰 힘이었습니다. 우진은 은호가 오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죠.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은호가 더욱더 소중해집니다. 우진이인 걸 알고 바로 간이식 결정을 내린 은호가 정말 고맙고도 소중한 존재였죠. 은호야 왔어?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는 은호. 우진아 오늘 몸은 좀 어때? 너가 매일 와주니까 너무 좋다. 당연히 와봐야지. 내 오빠잖아. 서로 아끼는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은호야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괜찮아졌어. 많이 회복됐어. 우진아 너도 빨리 기운 차려야지. 그래서 어려운 이웃 인테리어 무료 공사하는 것도 도와주러 와야지. 그거 아직도 해? 그럼 이 프로젝트 설계자가 나야. 잠시 중단했었지만 계속하려고. 너 그동안 해외에 있었잖아. 같이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참 대단해 지은호. 그래 나도 참여하고 싶어. 그러려면 몸 회복이 먼저야. 무리하지 말고 지금은 회복에만 전념해. 잘할 수 있지? 응, 우리 서로 잘해보자. 그리고 우진은 궁금했던 10억 얘기를 먼저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솔직한 은호는 넌지시 말하기 시작했죠. 저번에 그 사람이 고맙다고 자긴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더라면서 10억 줬어. 그래서 받았어. 준다는데 안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 예상과 다르게 내가 받아버리면 그 사람이 당황할 모습이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더라고. 우진이랑 연락 끊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에 당황하며 묻는 우진. 그래서 뭐라 그랬어? 설마 이깟 10억에 그것까지 포함시키는 건 아니죠? 라고 되물었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너는 나랑 연락 끊고 싶어? 그런 말이 어딨어 은호야. 나에게 너는 핏줄이기 전에 내 소중한 소울메이트야. 우진은 은호가 10억을 받았다는 사실에 살짝 놀라면서도 그런 은호가 이해가 갔습니다. 고성희의 연락을 끊길 바란다는 그 말은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죠. 그 순간 문 밖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영나. 그녀는 의사로 변장한 모습이 아닌 제대로 우진의 문병을 가고 싶었습니다. 우진에게 문을 열고 다가서려는 찰나 여자가 있었죠. 둘은 굉장히 친밀해 보였습니다. 살짝 열려진 문틈으로 둘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죠. 혹시나 우진의 여자친구인가 하는 마음에 그녀는 궁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둘의 대화는 심상치가 않았죠. 간이식 얘기부터 고성희가 10억을 준 것까지. 그렇게 사실을 알게 된 영란은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잠시 후 은호는 돌아갔고 복도에서 기다렸던 영란은 우진에게 다가갔죠. 오빠, 좀 괜찮아? 영나야 와줬구나. 만나게 되면 고맙단 말 해주고 싶었는데. 나 생각해줘서 고마웠어. 가족인데 당연히 와봐야지. 우진은 그런 영나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져 옵니다. 손님이 왔었던 거 알고 있어. 기다리다가 들어온 거야. 방금 누구야? 되게 친해 보이던데.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합니다.
간이식 해준 사람이야. 그래. 근데 간이식은 가족 말고 타인은 맡기가 힘들다는데. 사실 잃어버린 내 쌍둥이 여동생이야. 영란은 그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우진 오빠 말고 내 언니가 있었다고. 그리고 우진은 차분히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죠. 문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란은 생각에 잠깁니다. 잃어버렸다면 어렸을 때 찾아야지 왜 지금에서야 찾은 거야? 설마 우진 오빠 간이식 때문에 이제 와서 찾은 거야? 나에게도 언니가 있었잖아. 그렇게 퍼즐을 맞춰가는 그녀는 점점 고성희의 만행을 알게 되며 치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성희의 약점을 또 하나 쥐게 된 영라. 그녀는 훗날을 바라보며 엄마를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옥탑방 작업실에서는 웹툰 마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그동안 지화는 틈틈이 경호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는 지환을 보며 점점 조급해집니다. 나는 이거 끝나면 뭘 해야 할까? 그리고 밀려오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환 오빠와도 진짜 끝이네.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며 스스로 해내는 영나였지만 지환이 옆에 계속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환은 경호원이자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영나에겐 소중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지환을 잡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빠, 나 할 말 있어. 내 경호원 일은 끝이지만 나랑은 계속 만나. 나랑 사귀자 오빠. 나 오빠 좋아해. 그 말에 당황한 지환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영나야, 너 어쩌려고 그래. 이사장님, 회장님이 반대하실 게 뻔한데. 너 진심이야? 오빠가 그랬잖아. 나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된다고. 나랑 만나자 오빠. 지환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하죠. 영나야, 나도 너 좋아. 그런데 그 전에 허락을 먼저 받고 오는 게 먼저 같아. 알잖아, 너도 이사장님이 우리 둘 사이 갈라놓으려고 나 죽이려고까지 했었어. 영나는 눈을 반짝이며 자신있게 대답하죠. 알겠어. 나한테 생각이 있어. 그날 밤 영란은 고성희에게 다가갑니다. 엄마, 드릴 말씀 있어요. 그리고 영나의 방에서 긴밀히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지환 오빠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이제 헤어질 날이 다가오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오빠랑 만나는 거 말리지 말아주세요. 고성희는 어이가 없었죠.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잘 알 텐데 박영나. 내가 누누이 말했잖니. 너의 결혼 상대는 이상원 부사장이라고. 그 말에 눈빛이 바뀌는 영나. 엄마, 그렇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진 오빠 간이식 누가 해줬나요? 그녀의 말에 눈빛이 크게 흔들린 고성희. 그게 무슨 말이야? 그 간이식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이 해준 거잖아요. 우진이가 말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너 이제 내 뒤까지 캐니? 말씀하세요. 이제 와서 잃어버린 딸을 찾은 이유. 우진 오빠 간 때문인 거 맞잖아요. 그 사실까지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에 고성희는 흔들리죠. 안 돼. 박 회장이 알게 되면 난 끝장이야. 박영나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지환 오빠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이 건들지 말아주세요. 특히 지환 오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달라진 영나의 모습을 보며 고성희는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재미삼아 만나봐. 대신 결혼은 안 돼. 그리고 아빠 모르게 잘 만나야 돼, 알겠어? 아니요. 엄마가 아빠께도 잘 말씀해 주세요.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게 뻔한데 엄마가 도와주셔야죠. 그녀의 협박에 고성희는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기뻐하며 지환에게 말하는 영나. 오빠, 우리 만날 수 있어. 정식으로 우리 만나는 거야. 진짜? 허락하셨어? 응. 걱정하지 마. 기분 좋은 둘은 좋아서 껴안습니다. 어떻게 허락을 받은 거야? 지환의 말에 영란은 우진에게 문병을 갖다가 알게 된 사실들을 말하죠. 그리고 영란은 이어 말합니다. 나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 내 언니야. 아빠는 다르지만 내 언니. 우진 오빠의 쌍둥이 동생이면 나한테는 언니잖아. 만나보고 싶어.
그날 이후 영란은 은호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한편 박진석의 허락을 받고 난 이후부터 마음 편하게 수빈과 만나는 성재. 전화할 때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시간이 갈수록 애틋해져 갑니다. 옆에서 유튜브 편집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 말하죠. 그러다가 둘이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화들짝 놀라는 수빈. 결혼은 무슨, 그냥 만나보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발그레하는 그녀였죠. 그날 저녁 수빈은 친구가 했던 결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성재와 저녁에 잠시 차 안 데이트를 하는 수빈. 오빠 날씨가 너무 추워진다. 오늘은 조금만 있다가 들어가. 감기 걸리면 어떡해. 싫어. 난 수빈이 얼굴 이렇게 보는 게 보약이야. 점점 더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는 수빈과 성재. 수빈은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성재가 더욱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오빠라면 결혼도 괜찮겠다. 100일이 1년이 되고 그리고 결혼까지. 수빈은 이대로 성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시각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고성희와 박진석. 성재는 아직 안 들어온 거지. 여자 만나고 오나 보네. 결혼까진 아니고 만나만 본다 하더라고. 반대하면 사표 쓰겠다고. 그 말에 고성희는 생각하죠. 지발로 걸어나가겠다는 거잖아. 그 여자만 아니면 딱인데. 수빈의 친오빠가 지혁이라는 사실 때문에 갈라놔야 되는 그녀였죠. 사실 내가 그 여자 만나봤어. 어울리지 않으니까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데 대뜸 나보고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 있지? 그 말에 박진석은 말하죠. 맹랑하네. 그리고 자기가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박진석은 성재를 호출합니다. 너가 만나는 그 친구 내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 사무실로 나오라고 전해. 성재는 놀랐죠. 수빈이를요? 아버지가 직접 보신다고요? 우리 그냥 만나는 사이예요. 결혼할 사이 아니라고요. 우리 회사 부사장이 만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좀 봐야 되지 않겠니? 오라고 전해.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할 사이는 아니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성재는 박진석이 수빈이에게 선 넘는 말을 할까 싶어 결혼할 사이는 아니라고 말했죠. 하지만 결혼을 한다면 수빈이와 하고 싶은 마음인 성재. 그는 수빈이에게 전화합니다. 수빈아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널 보고 싶으신가 봐. 내가 만나는 사람 있다고 했거든. 다음날 박 회장을 만나러 온 수빈.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앉아요. 우리 성재와 만나는 사이라고. 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성재는 그쪽을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던데. 그쪽도 같은가요? 수빈은 그 말에 내심 당황하지만 대답하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네. 나중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며칠 전에 성재 엄마가 수빈 양을 만났다는 소리를 했어. 친엄마도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수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죠. 그럼 손지검 하시려는 것도 말씀하셨나요? 박진석은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손지검? 그 사람이 그랬다고. 저를 보시고 다짜고짜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헤어지라고 하시길래 친엄마이면 나를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을까 싶어 그 말이 나왔고 바로 손지검 하려는 거 제가 막았습니다. 회장님도 아시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 저는 사과받는 자리인 줄 알고 나왔습니다. 수빈의 말에 박 회장은 어이가 없었죠. 자기가 생각하던 우아하고 겸손하며 마음이 따뜻한 고성희가 그랬다라고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성재 오빠는 저에게 그랬어요. 5살부터 키워주셨지만 한 번도 엄마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요. 웃는데 살얼음같이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날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성재 오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재가 그랬다고? 네, 그리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만나게 되면 우리 가족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요. 우리 가족이 왜 저 때문에 그런 불행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재 오빠와 저는 서로 단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수빈은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박진석은 고성희에 대해 서서히 충격적으로 놀라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수빈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건 집사람이 실수했네요. 곧 회의가 있어 이만 가는 게 좋겠어요.
박진석은 성재와 수빈의 만남에 신경이 쓰였지만 수빈에게 고성희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고성희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조금씩 고성희에 대한 이상한 느낌을 품게 된 박진석. 집에 온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묻습니다. 당신 손찌검까지 했었어? 놀란 고성희는 변명하죠. 그 여자가 그래요? 친엄마도 아니라고 그래서 순간 화가 나서 그랬어요, 여보. 오늘 낮에 회사로 잠깐 불렀어.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 5살부터 우리 성재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속상하고 화가 났지 뭐예요. 미안해요.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고성희는 속으로 생각하죠. 아주 보통이 아니야. 그 계집애. 성재는 수빈이 걱정됩니다. 일을 마치고 달려가 수빈을 만난 성재. 수빈아, 진짜 별일 없었지? 오빠, 사실 나는 사과받으러 간 자리인 줄 알았어. 수빈은 고성희와 있었던 일을 담담히 얘기하고 성재와의 만남을 고민하게 된 것까지, 그리고 사과받으러 간 자리인 줄 알았던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사실을 듣고 점점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빠, 괜한 말하지 마. 내가 다 얘기 잘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오빠 결혼은 생각이 없는 거 맞아? 수빈은 성재를 떠봅니다. 결혼을 한다면 수빈이 너랑 할 거야. 다른 사람은 생각하기 싫어. 그 말에 수빈은 기분 좋아집니다. 수빈을 보내고 집에 온 성재. 물 마시러 나온 고성희와 마주칩니다. 이제 오니? 늦었네. 데이트하고 오느라 지금 온 거야? 성재는 가식적이고 교활한 고성희의 태도에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수빈이 건들지 마세요. 저한테는 과분한 여자예요. 저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한 번만 더 수빈이에게 그런다면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성재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방으로 가버립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죠. 더 이상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성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성재의 당당함에 당황한 고성희. 성재의 눈빛을 본 고성희는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영나와 성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성희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은 상철과 은호 그리고 지역의 마음을 조금씩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 속에서 세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쌍둥이라는 사실을 넘어 서로의 존재가 버팀목이 된 은호와 우진. 그들의 선택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영나는 또 하나의 진실을 손에 쥐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굳혔고, 사랑 앞에서 당당해진 성재 역시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 처음으로 고성희와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영나와 성재의 선택은 고성희를 서서히 옥죄어오고 감춰왔던 민낯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